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옷방 구석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아이고, 그동안 쓰던 그 이어폰 말이에요. 요게 안 꽂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는, 이제 새로 바꾼 핸드폰에는. 그래서 음량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성능이 좋아진 만큼 음량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찍어볼게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꽤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자를 캐고 감자 캔 영상을 올리고 무엇을 만들고 그걸 올리고, 이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북튜버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누군가한테 책을 소개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라고 이제 북튜버를 원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에 비해서 저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 후에 이젠 마음 공부, 이렇게 나한테 일어난 묘한 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가면서 이제 마음 공부나 영성,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 이제 이런 게 섞여 있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잃었어요. 그러고 너무 이제 좋은 채널을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구독만 해야지. 내 채널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시시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이런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 구독자 한 명이 더 늘면서 댓글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제 구독하게 됐는데, 잘 봤다고 이런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주 유명한 그런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어떤 분의 채널을 쭉 보다 보면 그분의 그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고, 안 올라오면 기다려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채널도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 있어, 이를 생각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제가 가진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엄마가 6월 6일 오전 12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라서 어떻게 이것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그거만 하자면, 12시 30분에 이제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대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엄마 안 아파도 됐다. 우리 엄마 이제 사랑의 빛으로 돌아갔구나. 우리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롭고 편안해졌고 있구나. 이런 안도의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죽음을 안 순간,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일이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억나요. 일기에도 쓰고, 예전에 어렸을 때 쓴 일기도, 저는 엄마가 잠들었을 때 중간에 깨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숨 쉬는지 이렇게 확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마도 좀 잘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저만 보면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하도 내가 죽고 싶어도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엄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세도 많고 이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몇 년 전부터 왜 그렇게 끌려서 했나 생각해보니까 미리 그렇게 해놔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가?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해요. 암도 그렇고 엄마의 죽음도 그렇고 작년과 올해 정말 암 걸릴 거라고는 저는 평생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엄마의 죽음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걱정했던 일이라 마음 공부를 해놔서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장례식 때 엄마 염한 거 그리고 화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믿는 건 엄마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든 소중한 나의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가 죽음과 동시에 그 육체에 머물고 있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믿는 것들, 제가 이제까지 막 갈망하듯이 막 이렇게 막 찾고 했던 그런 것들 있죠. 마음 공부 영성 쪽에서 유튜브 채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런 책류도 많이 읽었을 때 엄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쟤는 왜 이렇게 안 울어, 엄마를 가장 애틋하게 생각한 막내딸이 왜 저래 이랬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을 때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너무 걱정돼, 나 어떡해 이런 말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리 짐작한 건데 엄마한테 해봤자 엄마 걱정만 하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게 있어서 엄마가 사람이었을 때는 그런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걱정돼, 나 좀 도와줘 이런 말을 해요. 하는 이유는 엄마가 마치 내 수호천사가 된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저는 예전부터 수호천사를 믿어서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든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 있는데 엄마가 내 수호천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남은 인생을 엄마가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51살에 암도 걸리고 이렇게 영성적인 것에 관심도 많아진 이 현재의 내가 있기까지 엄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더 다짐한 게 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 거야, 가볍게 살 거야, 즐겁게 살 거야, 소풍 왔듯이 소풍 온 것처럼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대할 거야.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내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도 나하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은 자기가 평온할 대로 믿는구나. 뭐 그런 생각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사람들을 또 다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요즘 이제 엄마 장례식 이후에 잘 지내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게 될지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잘 지내요.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나한테 내가 뭐 걱정 주머니가 있다면 그 중에 반이 엄마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 근원의 빛으로 돌아간 엄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있고, 그래서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벼워진 이유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가 일요일 오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금요일 3시에 그 요양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말이 또 길어지겠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면회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쯤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수호천사가 이렇게 나한테 무슨 감을 줬다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난 이제 제 생각에는 다 회복되었고, 시간도 이렇게 많고 날마다 산책하면서 재밌게 사는데,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가신 지 10개월이 될 동안 가족을 아무도 못 보고 얼마나 외로울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 해서 이제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큰오빠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문자로는 큰오빠 감사해요. 오빠가 요양병원 근처에 사셔서 그 소식을 전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는 잘해도 전화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빠가 74세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74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잖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변한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부딪혀보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전데요, 엄마 진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했더니, 코로나가 뭐 어쩌고 한데 당연하지. 오빠가 되게 말이 좀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와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빠 그때 이제 병원 측에서 사진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콧줄을 꽂고 있었거든요. 콧줄 식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고 내가 콧줄 식사 이런 거를 배워서 엄마를 모시고 있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때 수요일에 든 생각이, 엄마가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하루를 살아보더라도 나는 그래야 한이 안 생기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저 요즘 건강해졌고요. 시간도 많아요. 저 이제 좀 일 안 해서요. 엄마 모셔서 엄마 우리 집으로 너무 멀리 모시면 안 되니까 오빠한테 충청도 쪽하고 이제 멀어지면 푼오빠 체면이 아니니까, 그럼 제가 시골 근처에 집이라도 얻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이랬더니 오빠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다가 나도 우리 엄마 하면서 이렇게 말이 없더라고. 후느꼈어요. 큰오빠가 엄마 얘기하면서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전화상으로 나도 우리 엄마 하면서 이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빠 면회 되면 저 면회 꼭 하고 싶어요. 뭐 이랬고 이제 그러면서 오빠한테 혼나고 이제 끊었거든요. 전화를. 그런데 이제 5분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한테. 오빠도 마음이 안 좋아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 측에서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그러면 금요일 3시에 2명 특별 면회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오빠 말로는 네가 그렇게 면회를 하고 싶어 하니까 너 한 명하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언니 오빠들 중에 의논해서 한 명 더 해서 금요일 3시에 요양병원에 면회 가라는 거예요. 큰오빠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큰오빠도 요양병원에 엄마 입원시키고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엄마를 오랫동안 모셨던 큰언니, 큰언니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KTX 타고 이제 갔어요. 오송에 내려서 큰오빠 차 타고 요양병원 갔어요. 큰오빠는 병원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쪽 바깥에 있고 큰언니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병원에서 준 장화 같은 거 뭐 이렇게 팔에다 말해서 여기만 남기고 뭐 마스크 쓰고 여기만 남은 거죠. 다 무슨 비닐옷 같은 걸 다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엄마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간호사분들이 지켜보면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엄마 손을 만져주고 싶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싶고 팔도 몸도 이렇게 만져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항암할 때도 그렇고 수술할 때도 그렇고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가지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싶었는데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병원 측에서 배려해줬는데 만지지 말라는데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언니 이쪽에 서고 나는 이쪽에 서서 이렇게 엄마가 누워 계신데 엄마도 마스크 끼고 머리는 짧게 닦았고 그러니까 사진에서 미리 봐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엄마 눈동자를 봤는데 엄마가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콧줄 말고도 무슨 이렇게 산소 호흡기 같은 것도 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눈동자가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30c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엄마 나야. 이제 눈도 깜빡 안 하고 이제 나를 이렇게 응시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엄마 사랑한다. 엄마 고맙다는 말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계속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언니 오빠들도 엄마 보고 싶어해. 언니 오빠들 잘 지내고 있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 눈동자를 보면서 계속 고백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엄마가 계속 소리를 내서 엄마 많이 아파? 그랬더니 힘은 없지만 고개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의식이 정말로 또렷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해갖고 그 간호사분한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아파했냐고 계속 이렇게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수축되고 이렇게 해서 누워만 있고 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정말 마음이 저도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한테 이제 오빠는 그쪽 간호사 분이 이제 큰오빠만 면회될 거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뭐 안 된다고 했어요, 면회. 그리고 엄마가 작년 8월 말쯤에 거기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임종이 가까운 분이라고 그쪽에서는 여겼는데 10개월이잖아요, 지난 게. 10개월을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시는 건 굉장히 오래 버티시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오빠한테 다음에 오빠 면회 시켜준다니까 면회 가면 엄마 평소에 사랑한다는 소리 되게 좋아했으니까 오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원래 큰오빠한테 그런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했어요. 요즘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랬더니 오빠도 쓸데없는 소리 이게 아니라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오빠는 그때 월요일쯤에 면회시켜달라고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니 오빠들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겨가지고 특별면을 해서 엄마가 마지막에 너랑 큰언니를 보고 가셨구나. 그러면 가족을 기다렸나 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진짜 옛날부터 깡다고 진짜 있었는데 어떻게 10개월을 기다려주셨을까. 진짜 우리 엄마 깡다고 진짜 짱이야 짱.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병원에 면회 갔을 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염할 때도 엄마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얼굴은 아니지만 몸은. 근데 그때 못한 말은 그 면회 때 못한 말 엄마한테 해줬어요. 엄마 최고였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봤으니까, 그리고 눈동자를 보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해봤으니까 한은 없어. 너무 감사해 했는데 한은 어떤 상황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그 엄마 가서 덜 외롭게 손도 만져주고 얼굴도 쓰다듬어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 작년 8월 23일 날 엄마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 가서 엄마하고 하룻밤 자고 24일 날 돌아와서 병원 갔더니 그 수술한 세포에서 암세포 발견됐다고 해서 난소암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느냐고 엄마가 식사를 전혀 못 하시니까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다. 드시질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런 식으로 내 일이 바빠갖고 내 수술과 그런 항암이 바빠가지고 신경 못 썼는데 10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 8월 말쯤 작년 8월 말쯤 겹치는데 제가 이제 항암 끝나고 회복되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이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그 책이, 저는 항암 전에 읽었고 또 다른 난소암 친구는 항암할 때 그 누가 사줬던 책이었다고 했는데, 그 책이 그 말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엔 다 좋은 일이다라는 거. 그런데 저 또한 그 제가 엄마 영상, 엄마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 일이 3년 전에 2번 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한 번은 3개월 정도, 한 번은 6개월 정도 이렇게 와 계셨는데, 그게 이제 큰언니가 계속 모시고 있다가 큰언니 무릎이 뭐 인공관절 넣는다는 그 큰 수술 앞두고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큰언니 모습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언니가 어떻게 그 젊고 예쁘던 언니가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 언니 고생만 하고 너무 슬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엄마가 갈 곳이 우리 집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모시고 왔었는데, 그 3개월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제가 깜보리 엄마 휠체어 태우고 깜보리 끌고 앞에 세우고 그 동네 한 바퀴 산책했던, 장미를 보고 장미길 막 꽃을 구경했던 그 우리 동네 루비우 다녔던 그런 길들이 사진으로 남고 제 마음속에 막 저장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TV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일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그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그 말 하고 싶어요. 큰언니 고관절 수술로 엄마가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몇 개월이 엄마하고 나하고 얼마나 정말 재밌게 누렸는지. 근데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겨갖고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내가 일이 없었다면, 쉬고 있었다면 하루 종일 엄마랑 더 놀았을 텐데 막 이런.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또 아쉬움을 찾자면 다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는 괜찮은데, 괜찮다. 근데 엄마가 이제 영혼이 돼서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내가 막 엄마 나 힘들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됐다. 그리고 내 걱정이 반이 사라졌다. 근데도 그냥 설거지하다 아침에 걷다가 문득 육체를 가진 엄마의 냄새, 육체를 가졌던 엄마의 손, 온도, 체온, 그런 게 그리워요. 그래서 죽음은 남은 자들은 감당해야 할 몫이 이거구나.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긴 해요. 엄마가 편해졌을 거다,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믿어서 엄마 걱정은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펼쳐졌던 그 장미길, 함께 봤던, 함께 웃었던 그 장소로 제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게 40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 죽음의 수용소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생존자인 안네 프랑크는
죽은 후에 일기로 남았지만 이분은 생존을 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죽음의 소용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건 아무도 이렇게 훔쳐가지 못한다는 얘기해요. 평온했던 그 시절로 그 감옥 안에서도 육체는 거기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진짜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김상훈 작가님의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육체에 내 마음이 육체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굉장히 좁은 거를 가졌다면, 지금 이제 마음은 우주만큼 공간이 확장되면 마음은 그만큼이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제든지 그 마음에 있다는 거. 엄마하고 했던 그 상황이, 그 행복했던 순간이. 저는 이제 영상은 이제 계속 찍을 거긴 한데, 그런 압박감. 멋진 북튜버가 어떤 책을 소개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일상만 뭐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좀 벗고, 그래도 일상에서 제가 감동받은 것, 그냥 나 살기잖아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 이제 제대로 그런 것을 이제 올려보려고 해요. 근데 좀 너무 긴 거는 좀 하여튼 이거 영상 편집 기술이 좀 늘면 좋겠는데, 아니면 누가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리고 참 엄마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한 약속은 아니고 엄마를 떠내보내면서 한 약속인데, 엄마, 나 우리 애들 50살 될 때까지 정말 재밌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엄마가 좀 도와줘. 그리고 지켜봐줘. 나 진짜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걱정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가볍게 남은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엄마가 꽃밭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할 때 내가 진짜 바라는 게 흙 만지면서 텃밭 가꾸고 꽃밭 가꾸면서 햇볕 쬐면서 나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그런 인생을 꿈꿨을지도 모르는데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정원에,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갖고 싶은 그런 소박한 촌집에 우리 엄마 이름을 걸어주고 싶어요. 집이면 문패를 이복근이라는 엄마 이름을 달아주고 싶어요. 꽃밭이면 이복근 꽃밭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엄마를 오래오래 엄마는
저한테 사랑 진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 덕분에 잘 자랐죠 뭐. 오늘도 그 눈물 질질 흘리며 찍는 영상이 됐네요. 저는 제가 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랬어요.